오늘 하루 뜨거웠던 이슈 모아봤는데요. 오늘 이 이슈들 함께 생각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최단비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100세 인생 지금 보셨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예? 이 100세 인생이 들어간 카세트와 들어가지 않은 카세트로 나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팔린다 이 얘기인데. 근데 이게 지금 100세 인생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 그죠? 보통 이 정당에서 5억 정도 총선에서 쓰는 건 비싸지 않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유행한 곡 서로 여야가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경쟁이 네. 붙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게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5억이라고 사용료를 한 거 비싸다기보다도 작곡자가 독점 사용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5억 원을 불러서 금액보다는 작곡자와 원작곡자와 충분하게 사전 협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뭐뭐 했다고 전해라. 이게 일종의 사회적 신드롬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전해라. 이게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유명해졌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 재밌고요. 그리고 네. 내가 이거야가 아니라 전해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일단 좀 줄어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노래의 가락을 타고 함께 가면서 일단 좀 심각한 문제도 약간 가벼워져서 정서적으로 상대방이 느끼거나 내가 전달할 때도 부담이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노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청원 의원이 올해 72세 되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어르신들 만나보니까 엄청 유행이더라. 근데 이게 정말 유행인 게 사실인 게 복주간에 이제 가보시잖아요. 예. 이 노래를 모르면 끼질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복주간 같은 데 가면 항상 이렇게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걸 먼저 부르는 분이 일단 선점하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의 표를 모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곡이 유행하게 된 것이 사실은 어르신들, 보통은 이렇게 좀 전통가요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유행을 시작하는데 이 곡은 사실은 젊은 층부터 유행이 시작되는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 멜로디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멜로디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아닌데? 아니에요. 소위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짤방이라고 해서요. 네. 쓰이는 이모티콘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밑에 이혜란 씨의 그 당시에는 얼굴과 밑에 못 간다고 전해라, 늦었다고 전해라, 그걸 이렇게 답장처럼 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 쪽에서 그게 유행이 시작되면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유행이 된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의 대상이고 뭔가 가져오고 싶은 이유가 새누리당은 좀 젊은 층에 아무래도 지지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래를 선거의 로고송 쓰다 보면 젊은 회사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 SNS의 메시지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이모티콘을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젊은 층에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 달리 좀 해석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말이 많은 겁니다.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못한다.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건데 이것도 유행하는 문화현상이거든요. 일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다만 할 말을 마구마구 하기에는 내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해라 하는 거고요. 저는 그쪽으로 좀 해석하고 싶고, 저 가사 자체는 사실은 자꾸 반복하는 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이 노래 가사가 60세 때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면 그렇죠. 70세 때, 80세 때, 그리고 100세 때까지 난 살겠다. 예. 즉, 고령화,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인들의 권리 이런 문제들을 비꼬는, 은유하는 듯 내용이 많은데 사실은 새누리당이 노인복지 공약을 폐지함으로써 노인층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노래를 전격적으로 선거 로고송으로 검토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쩌면 새누리당의 컬러하고 지지층은 맞는데 노인복지 문제가 자칫하면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선거에서 로고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97년 대선 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후보의 캠프에서 했던 것이 DJ DOC의 DJ와 춤을 뭐 할아버지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JP도 그때 그러고 그때 그랬었는데 사실 이거 보면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걸 봐서라도 이 로고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작년에는 이제 무조건
무조건이었죠. 무조건 달려간다. 예, 무조건. 그래서 이게 이제 대단한 인기를 얻었었는데 결국 로고송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도 갖고 있지만 아주 반복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전해라 시리즈가 약간 전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나머지 그 이전에 뭐 바꿔 아니면 뭐 오빠만 믿어 뭐 빠라빠빠 뭐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빠른 템포예요. 기본적으로 빠르고 약간 흥이 나서 대중들도 약간 들썩들썩 하게끔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번엔 굉장히 좀 느리잖아요. 전해라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 편곡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노래는 사실 많지가 않고 전 세대가 다 알고 있는 노래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 전해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5억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사실 어떤 정당의 홍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선거용으로 사용된다면 5억은 절대 많은 것이 아닌 것이 그만큼 노래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죠. 예. 근데 어떻게 이번 총선 때 이거 로고송으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작곡자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5억의 독점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지 개별적으로 문의할 때는 시장 가격인 140만에서 150만 원 정도에는 그 개별 후보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정 정당이 아니라 모든 후보들에게 다 전달한다. 그러면 246명이 될지 아직 254명이 될지는 그건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지만 최소한도 경쟁률이 한 3대1, 4대1로 한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5억이 곱하기 싸죠. 4하면은 엄청나죠. 그렇게 계산하면 5억 주는 게 싸지요. 그렇죠. 그렇죠. 140, 150 1000명이 주고, 전부 쓴다면. 예. 예. 근데 작곡가가 의식이 좀 바르신 분 같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에서만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국민 모두의 노래가 되고 싶다라고 밝혔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불필요하게 이렇게 막 정치적인 논란에 예술하시는 분들이 휩싸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셨을 텐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치가 흑백 논리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진흙탕 싸움이 내가 왜 말리느냐라고 많은 예술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개별적으로는 팔고 집단한테는 안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선거 제발 흑백 논리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